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삼국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의 왕으로 북진 정책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은 누구인가요? 광개토대왕입니다. 통일신라 후 다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를 후삼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리고 발해입니다.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요? 왕건입니다.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 지었습니다. 조선은 누가 건국했나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고종입니다. 조선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계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을 이끌고 만주에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고려청자, 그리고 문익점의 목화재배 성공이 있습니다.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10원, 다보탑, 50원, 벽, 100원, 이순신, 1000원, 이황, 5000원, 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 입니다. 한국과 밀접한 주변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밀접한 주변 국가 중에 최대 교역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러시아입니다. 과거 식민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입니다. 경술국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적인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었나요? 살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남자는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고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말해보세요. 1919년 3월 1일 일어난 3.1 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병대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청산리 대첩을 이끈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 선생입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주역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때는 언제인가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독립 후에 3년간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과 소련은 한국을 임시로 다스리는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1948년 38선을 기준으로 남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한국 전쟁은 언제, 어떻게 발발했나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하였고, 이후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발생,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짐, 민족적 정체성의 약화, 막대한 국방비 지출, 안전한 삶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산가족 고통 해소, 평화로운 삶, 군사비 감소, 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 개선,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 등이 있습니다. 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평화적인 방법, 국민적 합의, 체계적인 준비, 주변국과의 협력, 올바른 통일관 수반 등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로 유명한 단군 신화의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삼국 중에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여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청소년으로 조직되어 심신을 수련하던 조직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의 주역들을 말해보세요.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에 세워진 나라는 무엇인가요? 발해입니다. 해동성국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조영입니다.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무엇이라 하나요? 남북국 시대라 합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궁예입니다. 고려시대에 외국 상인과의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무역항은 어디입니까? 병난도입니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로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했나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유교적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도읍을 어디로 옮겼나요?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의 한양인 서울에 있는 사대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 발명가는 누구인가요?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치국이입니다.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하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이입니다. 이이의 어머니로서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준 여성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었기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침입한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얼마 동안 한국을 식민 지배했나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일어난 민족항쟁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인가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일제시대에 중국 홍커우 공원에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본 총사령관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 의사입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요? 오래전부터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3년간 계속되던 한국전쟁에 휴정협정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판문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발발 후 얼마간 계속되었나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어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충일,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휴전을 상징하는 철조망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해대전, 북한 핵실험,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한의 쌀 지원, 금강산 관광,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징, 문화유산, 국경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애국가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기정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글, 한복, 한옥, 김치 등이 있습니다.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삭배가 있습니다. 태극기 모서리에 있는 삭배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삭배는 하늘, 땅, 물, 불, 건, 곤, 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을 말해 보세요.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입니다. 3.1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6월 6일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언제입니까? 5월 5일과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에는 무슨 꽃을 부모님에게 달아주나요?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춤과 같은 율동적인 동작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전통 무술은 무엇입니까? 택견입니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떠돌아다니면서 공연하던 것으로 서민들이 즐기던 놀이는 무엇입니까? 남사당 놀이입니다.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로 연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마을 처녀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하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음력 5월 5일 강릉에서 열리는 향토 재래의식은 무엇입니까? 강릉 단오제입니다. 종묘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종묘 제례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쓰여진 의학서적은 무엇입니까? 동의보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군 생활을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중일기입니다.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임금의 하류 일과를 장소와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정원일기입니다. 한글을 처음으로 만든 책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나라의 건축사업 등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의회입니다.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한 책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일성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고종의 지시로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태극기 바탕색인 흰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태극 문양 중 빨강과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강색은 존귀를, 파란색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고 국가 문장의 모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3.1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월 1일이며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7월 17일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8월 15일이며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0월 3일이며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0월 9일이며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군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0월 1일이며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열, 시범 전투 등의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세계유산 하나를 말해 보세요. 조선 왕조의 유교적 전통인 왕실의 재래 문화를 보여주는 종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자연문화유산 2개를 말해 보세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힘으로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문화유적지로 고대 무덤을 무엇이라 하나요?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방문하였던 안동에 있는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백제 유적역사지구에 있는 문화유산 하나를 말해 보세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나요?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우리나라의 무술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줄 위에서 노래, 춤, 고개를 하며 재미있게 얘기하는 전통 예술은 무엇입니까? 줄타기입니다.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으로 주로 북부 지방에서 전래된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매사냥입니다. 처용의 가면을 쓰고 주는 무용으로 새해를 맞으며 악기를 몰아내고 왕실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추던 무용은 무엇입니까? 처용무입니다. 가야금 등의 반주가 따르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으로 조선 사회의 지식층에서 애창되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곡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기록하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자기 고장의 문화재, 관광명소, 축제에 대해 말해보세요. 각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재, 관광명소, 축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국민으로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이 발생 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국민의 사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 중에 자유권은 무엇입니까? 신체, 거주 이전, 종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중 참정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중 평등권은 무엇입니까?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권리 중에 청구권은 무엇입니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중에 사회권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사회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양보합니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며 승객이 내린 후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탑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주택입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는 무엇입니까? 확정일자입니다. 불이 나거나 재난 상황 또는 위급한 응급 상황 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119입니다. 범죄로부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하나요? 112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 원리, 평화통일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 중 국민주권 원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 중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와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 중 사회국가 원리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활 능력을 적절한 생활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 중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5가지 원리 중 평화통일 원칙은 무엇입니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에 임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사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란 무엇입니까? 국민 개개인은 국토 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국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 보세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 간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 없거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하나요?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통화합니다.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 3개를 말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휴대폰 통화 예절 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은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형법입니다. 전세 또는 전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정일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재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재산 상속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혼인 신고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 이혼의 형태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합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을 무엇이라 합니까? 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고, 이때 잘못한 쪽은 무엇을 지급하나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경우 어디에 도움을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익적 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사고 현장을 잘 보전하고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여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는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대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항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급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거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아래에 대통령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아래에 국가의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처 장관입니다.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회, 법원, 정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회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부입니다. 한국의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한국의 6개 광역시를 말해 보세요.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입니다. 한국의 8도를 말해 보세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입니다.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입니다.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통일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그리고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독재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이념입니다. 시장경제체제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접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선거, 집회나 시위, 정당 참여, 시민단체 운동, 대중매체를 통한 자신의 의견 전달 등이 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국립 4.19 민중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습니다. 국립 5.18 민중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있습니다.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선거는 참여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청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농산, 축산, 식량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환경보전 및 오염 방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다. 국방 및 안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해양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국토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엇을 토대로 만들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벽통을 계승하여 만들었습니다.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밀선거라고 합니다. 후보자들을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 하나요? 독재주의라 합니다. 독재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를 말해보세요. 북한입니다. 간첩신고 번호는 무엇입니까? 111입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19로 전화를 해 도움을 청합니다. 각종 민원 상담을 원할 경우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10입니다.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12입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곳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 전호는 무엇인가요? 114입니다.